1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동영상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중 속성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윈도우즈 7 문제지만 윈도우즈 10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속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 보기에 나오는 길이, 3번 보기에 나오는 프레임 속도, 4번 보기에 나오는 총 비트 전송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하지만 2번에 나오는 비트 수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비트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의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이렇게 비트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8비트나 10비트로 되어 있을 텐데요. 얼마나 더 정밀하게 색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하이퍼 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먼저 3번부터 볼게요. 하이퍼 미디어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퍼 미디어라는 것은 하이퍼 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그게 뭔데? 그건 1번을 읽어보면 됩니다. 1번을 보면 특정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양식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바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을 보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를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후 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이퍼미디어라는 것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클릭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순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선형 구조라고 해요. 선형 구조라는 것은 지정된 순서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선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는 같은 표현이라는 점부터 알아두어야 하겠고요. 장점은 알고리즘이 단순해서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 단점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관리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 정도가 되겠죠. 1번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전성은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밀키는 단일키라고 했죠. 동일한 키로 암호화도 하고 암호를 푸는 복호화도 할 수 있으니 키의 비밀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 여부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2번 암호화, 복호화 시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기법이다. 비밀키는 대칭키라고도 했죠. 암호화, 복호화 키가 대칭된다,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을 보면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암호화나 복호화를 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알고리즘이 단순하다고 했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은 공개 키 암호화 기법의 단점인데요.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우선 비밀키만 잘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4번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 했던 말이고요.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IRC는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별로 채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니까 대화 서비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와이즈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전문 주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Wide Area Information Service 광역 정보 서비스쯤 되겠죠?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유저넷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건 텔넷에 대한 설명이죠. 유저넷이라는 것은 주제별 뉴스 그룹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작성하고 토론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4번 e-commerce는 컴퓨터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commerce, electronic commerce.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프로토콜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약이라는 뜻인데요. 규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키도록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 개념이 컴퓨터 통신으로 오면 네트워크로 이어진 수많은 컴퓨터들 또 그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흔히 서버라고 부르는 상위의 중앙 컴퓨터들끼리 장비도 다르고 운영체제도 다르고 거쳐가는 망도 서로 다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딱 이 정도는 규칙을 정해놓고 따르자.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에 신호를 보낼 때의 순서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서로 알아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표현법이라든지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검출할지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1번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2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기 사이에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 기능을 수행한다. 3번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한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잘 생각해보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호환성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다 된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약속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장치나 장비는 매번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고 운영체제도 매번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고 네트워크망도 더 나은 망으로 개선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바뀔 텐데 이걸 자동화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말이 되겠죠.